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행위 부관과 하자 작용법 부분을 다 맞춰보겠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고 본문과 잘 비교해 보시면 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관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부관이란 이 부란 말이 부차적인 그 무언가라는 걸 말합니다. 민법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고시원 살고 계시죠? 아니면 월세 집을 산다 이러면 고시원 살지만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이 기한을 정해서 살게 되죠. 이게 부관입니다. 학원 수강하거나 헬스클럽 다닐 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다니고 있죠. 이런 게 민법에서 볼 수 있는 부관입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에게 승용차 한 대 사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조건을 달죠. 이게 부관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단다. 합격하면 우리 사귀자. 여자친구가 합격하면 사귀자 이렇게 합니다. 사귀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볼 수 있는 부관인데 이걸 행정법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한 겁니다. 행정법은 도로 조명허가를 해주겠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기한 붙여서 부관을 붙이게 됩니다. 도로 조명을 이때까지만 해줍니다. 또 버스 정류장 허가 신청했더니 입구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 입구를 확장해 오면 허가해 준다라고 해서 부관을 붙이죠. 원래 입구가 협소하면 이거 거절돼야 됩니다. 근데 부관 붙이고 허가해 주면 나도 좋고 행정청도 좋고 서로 간에 편하게 됩니다. 탄력적 운영을 하게 되지만 행정청이 악용하거나 마음대로 붙여서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관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동전의 양단면이 되지만 행정 현실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거의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뭔가 자욱해 하는 건데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은 뭔가 발생하게 해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합격하면 아버지가 차 사준다. 합격하면 우리 사귀자. 그게 없던 걸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지 조건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법에서는 버스 정류장 입구를 확장해 오면 허가해 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이죠. 반대로 해제 조건은 그러니까 정류장 입구 확장해 오면 합격하면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 것에 의해서 뭔가 주겠다. 뭔가 뺏겠다.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은 있었던 거를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달달이 용돈을 줬는데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이번 시험 낙방하면 불확실하지요. 좋았던 걸 없애겠다. 이러면 해제 조건이 되게 됩니다. 있던 걸 없애겠다. 해제 조건. 행정법에서는 6개월 내에 공사 착수를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매립면허 준다. 6개월 내에 안 들어가면 줬던 매립면허 뺏겠다. 이게 해제 조건입니다. 줬다가 조건 성취로 뺏겠다.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건이죠. 불확실한 건 행정법에서 그리 좋아하지 않으니까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은 그리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기한이나 부담이 더 잘 나옵니다. 기한 있죠. 기한 정해서 우리가 헬스클럽 기한 정하죠.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정 기한 있고 불확정 기한 있는데 확실한 거니까 시기 종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로 조명해 주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헬스클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정기한. 확실한데 그 시기 도래가 애매한 거 불확정기한 있죠. 죽을 때까지 연금 지급한다. 죽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 지급하면 그게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확실하지만 조건과 달리 고정된 시간을 얘기하죠. 다음 내용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스럽다 할 때 그 부담이죠. 저녁밥을 많이 먹었는데 부담스럽다. 친구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 행정청에게 A가 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술집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해 주겠다. 좋다. yes. but 그러나 종업원들은 모두 건강진단 받으라고 부담을 떠안겨 별도 하명을 떠안깁니다. 이게 부담이지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받으라고 이분들 다 보건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의무를 별도로 하명을 당기면 영업은 들어가지만 별도 하명으로서 의무가 부과되면 이게 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담입니다. 부담스럽다. 안 붙이면 좋겠는데 이걸 붙여서 목적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그 자체가 하명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스스로 처분에 해당되고 마음에 안 들면 이 자체만으로도 독립해서 쟁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걸 안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담을 불행하면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사라지지 않고 뭐 경고한다거나 한번 봐준다거나 다음 달까지 이행하라고 한다거나 별도 철회가 있어야 되며 당연히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담이죠. 부담을 떠안긴다라고 합니다. 또 많이 일어나는 게 철회권 유보죠. A가 행정청에게 숙박업, 여관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숙박업을 해줍니다. 근데 숙박업소에 항상 일어난 일이 윤락행위 알선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숙박업 허가해주지만 윤락행위 알선할 경우 이거를 2010년에 철회한다고 철회권 유보를 붙입니다. 해주지만 나중에 혹시 이거 하면 철회하겠다, 뺏어버리겠다고 철회권을 유보시켜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성실하게 앞으로도 일을 잘해라 라고 철회권 유보 이 부관을 붙입니다. 영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정상적 처분입니다. 그리고 숙박업 위반 안 했으면 이거 뭐 철회당할 일도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숙박업 윤락행위 하다 적발되면 유보된 철회소에 발생하면 저 여관 허가는 당연히 사라지지 않고 별도 처리가 있어야 되며 한 번 이렇게 유보됐어도 한 번 정도 위반하거나 그랬으면 경고등을 하거나 이래야지 당연히 사라지지 않고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원칙 준수해야 되고 이때 철회가 되면 그 효과는 그동안 했던 건 유예하고 이제부터 영업 못하니까 장래효를 띠게 되죠. 철회가 된다면 소급이 아니라 장래효를 띠게 된다라고 해서 철회 효과는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철회권 유보입니다. 철회는 다시 하자에서까지 또 얘기가 나옵니다. 부관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되죠. 부관에서 아주 대표적인 걸 정리했습니다. 듣고 보면 좀 쉽죠. 자, 이제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요건 등 하자편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져서 우리가 집으로 고지서가 오면 대부분 그 처분은 정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수긍하고 그 돈을 다 냅니다. 요즘은 전산화돼서 행정청이 실수한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썼던 건데.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정상처분이 있지만 비정상적 처분이 되면 당사자는 이걸 가지고 쟁송 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분이 정상이 되고 하자가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처분으로서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성립 요건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입영영장, 예비군 통지서가 나오려면 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실현 가능한 내용을 절차 거쳐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에게 도달시켜줘야 됩니다. 집으로 오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야 본인이 알 겁니다. 도달은 내가 눈으로 읽었어야 할 필요 없고 객관적 지배권 내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 학원에 나와 있는 수험생이 남자친구가 자신은 몰랐지만 집에서 어머니가 예비군 통지를 받았다면 그건 객관적으로 도달한 걸로 해서 실제로 예비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처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입니다. 도달만 효력요건이고 나머지는 성립요건이다 해버리면 됩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갖춰지면 정상적 처분이 돼서 구속력 따라야 되지만 이게 안 갖춰지면 비정상적 처분이 돼서 하자 있는 처분이 되고 당사자는 이걸 다투게 된다 말이죠. 정상과 비정상적 처분을 나누려면 성립 효력 요건을 따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처분은 우리가 흔히 따르고 있습니다만 비정상적 하자는 이제 쟁송으로 다투고 이럴 겁니다. 성립 효력 요건이 잘못된 하자의 유형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인 건 얘기할 거 없잖아요. 하자 있는 처분은 잘못된 처분인데 부존재, 무효취소, 철회실효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잘못된 원시적 하자면 세 가지가 원시적이고 철회실효는 후발적입니다. 정상인데 나중에 잘못된 거죠. 어떤 일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있고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나중에 잘못된 거. 전자제품을 샀는데
처음에 샀을 때부터 이상했다는 거예요. 원시적 하자. 처음에는 정상인데 나중에 3개월 만에 고장났다. 후발적 하자죠. 그중에 부존재가 있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존재는 사인의 감명사칭, 개인들이 경찰관 옷 입고 소방관 옷 입고 감명사칭하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외용조차가 없습니다. 효력은 무효와 동일하고 외용도 없고 아무런 효력 없는 거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효는 심각하죠. 그래서 여자에게 입영영장, 죽은 사람에게 나온 세금, 이게 무효입니다. 외형은 존재합니다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고 누구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무효죠. 심각한 겁니다. 취소가 이제 공정력이라는 개념을 아셔야지요. 취소는 세금이 10만 원 정도 착각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유효힘 공정력이 인정됩니다.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취소되면 일단 유효했던 거 소급 사라지죠. 그래서 취소에서는 소급효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급적 사라지는 거 취소다. 취소.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건 심각해서 효력이 없는 거, 이건 일단 유효 공정력이 인정되는 거. 취소가 되면 그건 소급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원시적입니다. 철회. 철회는 아까 했죠. 철회권 유보. 여관허가 해줬다. 이건 정상입니다. 근데 윤락행위 발생하면 철회한다고 하면 철회사에 발생하면 그것은 당연히 사라지지 않고 별도의 철회가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철회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철회죠. 이건 정상이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인데 후발적 사정으로 사라지는 게 철회다라고 하고, 철회는 뭐라고 그랬죠? 장래효를 띈다라고 그랬었죠. 정상이었는데 장래효. 실효는 뭘까요? 실효는 의사면허를 받았고 정상 영업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으면 그 의사면허는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사라져버리는 거, 이걸 실효라고 하죠. 당연히 사라져버리는 거 실효입니다. 예, 철회 실효는 하자가 아니라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무효 취소는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 취소는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지만 철회 실효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띄어서 그동안 했던 건 유효하고 이제부터 영업 못하는 거, 그게 철회 실효라고 합니다. 원시적 하자인지 후발적 하자인지 소급하는지 장래효를 띄는지를 꼭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철회 실효는 처음에는 정상이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기 때문에 철회 실효는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존재는 무효와 똑같은데 외형이 있냐 없냐, 껍데기 있냐 없냐 차이니까 부존재는 독립된 가치가 거의 없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하자의 핵심은 바로 이 무효와 취소가 하자의 핵심이 됩니다. 무효는 심각한 하자, 취소는 경미한 하자, 철회 실효는 후발적 하자인데 이걸 다시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무효와 취소가 하자의 핵심이라고 하시고 그 개념을 하나씩 더 들어가 봅니다. 치유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치유와 전환한다. 치유는 뭐죠? 치유는 영어로 말하면 힐입니다. 고쳐진다는 거죠. 병원 가서 상처를 치료받는다. 그 치료받는다가 치유받는답니다. 치유, 힐, 고쳐진다. 전환은 뭐죠? 바꾼다는 거죠. 성전환 수술한다. 전환. 그죠? 기분 전환한다. 전환하니까 바꾸는 겁니다. 하자를 고치고 하자를 바꾸는 거, 이게 치유 전환이에요. 5월 1일 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세금 나옵니다. 무효죠. 돌아가신 분에게 세금 나왔기 때문에 무효인데 그 세금 고지서를 그냥 무효로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재산 아들이 상속받았을 거니까 아들에 대한 세금으로 6월 1일 날 바꾼다면 그건 아들 걸로 전환시켜줍니다. 전환시켜주면 그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전환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소급해서 유효하게 처리되면 이게 치유가 돼서 전환이 돼서 유효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됩니다. 취소는요. 취소는 뭔가 처분 내렸는데 경미한 하자가 있으니까 따졌더니 행정청이 사후에 보완해 줍니다. 사후에 보완 메꿔주면 그게 치유돼서 정상으로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이게 치유죠.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는 전환될 수 있고 취소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자 있는 처분을 치유 전환은 이건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되살리는 거죠. 리사이클. 이렇게 되살리는 것이 치유전환입니다. 역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효가 치유되거나 취소가 전환된다. 이 취소 전환은 논란이 좀 있지만 무효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치유 전환의 이론이지요. 고쳐서 유효하다. 이 치유라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절차하자 치유, 위법상하자 치유, 치유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아놓으시고 바꾸는 거죠. 하자의 승계란 말이 나옵니다. 하자가 승계된다는 말은 승계가 뭐죠?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빚을 아들이 승계한다. 내가 너 카드 빚을 승계 이어받을게. 삼촌의 자동차를 삼촌이 새 차 사니까 그걸 나한테 줬다. 내가 그 차를 승계받은 거죠. 하자가 승계된다는 말은 하자가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하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례가 선행처분 택지개발 계획 승인 처분 내립니다. 택지개발에서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토지 수용하고 막 공사 들어가고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택지개발 계획 승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에 하자가 있게 됐죠. 경미한 하자 취소 사유가 있게 됩니다. 그럼 택지개발 계획 승인 받은 사람은 억울하니까 이걸 일정 기간 내에 쟁송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처분 2단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처분이 연속되고 있는데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니까 당사자는 이걸 가지고 쟁송 들어갈 거예요. 90일 내 쟁송 들어갈 건데 애가 이 기간을 놓칩니다. 잘못된 처분인데도 충분히 다툴 수 있었는데도 기간을 놓쳐버리죠. 놓치니까 더 하자를 못 다투잖아요. 이걸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불가쟁력 발생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해요. 근데 후행 처분은 정상인데 놓쳐버린 애가 정상인 단계에서 저 놓친 이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기간 놓쳤음에도. 그러니까 불가쟁력 발생하면 못 다투는데 이때 그러면 쟁력 발생했지만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게 하자가 승계되면 주장할 수 있지만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하자의 승계 논의가 됩니다. 이미 기간 놓친 사람이 정상 단계에 와서 하자가 있고 그걸 주장할 수 있는지, 하자가 승계 이어지면 주장할 수 있지만 승계되지 않는다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 우리가 공부했던 지식을 동원한다면 기간을 놓쳤는데, 불가쟁력 발생의 기간을 놓쳤는데 그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승계는 안 됨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주장할 수 없고 승계는 안 되는 걸 원칙으로, 예외적으로만 승계가 된다라고 하죠. 예외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 승계 문제가 논의가 되죠. 기간 놓친 사람이 다음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가 승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안 된다. 일단 불가쟁력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효로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무효 방금 했네요.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는 이 행위를 무효란다. 사례가 뭐죠? 사자, 죽은 사람한테 세금 났다. 여자에게 입영영장 났다. 이런 건 누가 봐도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취소는 공정력을 생각하셔야죠. 자, 취소는 이제 하나를 더 소개할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부담적이죠. 부담적 처분, 세금 부과 등 이 부담 처분을 내립니다. 당사자는 하자가 있다, 경미하다, 공정력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납부해야 되죠. 납부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심판소송 들어갑니다. 소송 가서 당연히 잘못됐기 때문에 일단 냈지만 당연히 승소 판결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이걸 쟁송 취소라고 합니다. 심판 소송 가서 이기게 되면 이건 쟁송 취소. 판결이 떨어진 거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말 바꿀 수 없고 소급합니다. 소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고 이미 냈던 돈은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 변력이 있어서 못 바꾸죠.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이 떨어졌는데 행정청이 이걸 말 바꿔서 쟁송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해서 세금 내라. 쟁송 취소했는데 다시 세금 내라고 쟁송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는 말이죠. 판결 번복이 안 된다는 거, 쟁송 취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쟁송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취소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쟁송 취소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보는 것 중에 수익적 행위가 있습니다. 수익적이니까 영업허가, 술집을 하고 있었다.
음식점 하고 있었다. 삼촌이 삼겹살집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여관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허가를 받을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영업허가에 하자가 있다. 면적 기재를 잘못했다. 허위로 신청했다. 뭔가 하자가 있었는데도 영업허가는 떨어진 겁니다. 운 좋았죠. 잘못됐지만 영업허가 떨어졌고 영업을 하고 있어 돈 벌고 있었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이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제 영업 못해 라고 취소하면 이게 영업허가 직권 취소죠. 직권 취소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업허가 취소한다 할 때 이게 직권 취소죠. 직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업할 수 없게 되죠. 또 하나의 처분이 됩니다. 근데 수익적을 누리고 있었는데 함부로 뺏어가는 건 그 사람 신뢰보호 등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고 변명 기회 등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직권 취소지요. 소급은 어떻게 하죠? 거짓말했거나 허위 신청했거나 그러면 소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던 걸로. 기책 사유 없이 나 잘못 없으면 소급하지 않고 장려율을 띠게 됩니다. 직권 취소되면 영업할 수 없게 됐죠. 여러분 같으면 가서 따지겠죠. 그래서 이거 좀 말 바꿔달라. 그랬더니 행정청이 직권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직권 취소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없어요. 그래서 직권 취소를 다시 취소해서 영업하게 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직권 취소 후 취소는 번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권 취소 취소는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쟁송 취소가 판결이니까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이건 하나의 처분에 불과하고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번복해서 다시 직권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할 수 있다. 번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두 가지죠. 처음에 공정력에서는 취소를 한 가지 얘기했지만 여기는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취소 다음에는 뭐였죠? 철회가 나오죠. 철회는 그대로 또 나옵니다. 여간허가 해줬다. 정상이다. 윤락행위 알선하면 철회한다는 부관 붙였다. 윤락행위 안 했으면 문제 없는데 드디어 윤락행위했다. 철회 사유 발생했다. 그러면 여간허가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행정청의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 이게 철회가 되며 조리 일반 원칙 지켜야 되고 장려율을 띠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A가 하천 조명허가 받아서 그 양식장도 하고 이러려고 했고 정상이고 과실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둘 다 정상이잖아요. 하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거기다가 댐 건설하게 돼서 중대한 공익 사정 변경이 생기면 잘못도 없지만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처리는 정상인데 후발적 사정 대응하려고 이 처리가 된다. 가능합니다. 이게 장려요고. 저렇게 잘못 없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보상을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저 때는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게 철회죠.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잘못 없는 정상적 처분을 사라지는 거 철회입니다. 실효라고 돼 있죠. 실효는 아까 의사 죽은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인데 후발적 사정, 객관적 사정으로 당연히 사라지는 게 실효입니다. 2000년에 A가 의사면허 받았는데 2016년 의사가 죽었습니다. 객관적 사망. 그 면허는요. 의사면허는 당연히 실효되며 당연히 사라지고 장려를 띠는 게 실효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 실효입니다. 여기까지가 권력적입니다. 명령 강제하는 작용 일방적 뺏는 거라면 이제 공법상 계약으로서 명령 강제하지 않아서 비권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을 맺는데 민법에서 계약이 아니라 공법적인 계약을 맺게 되죠. 공법상 계약. 대등한 민법에서 계약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청약 승낙이 이루어지면서 계약이 맺어지죠. 지원 입대합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을 하죠. 지원 입대하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청약을 하고 국가는 받아서 승낙을 하게 되면 둘은 공법상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공법상 계약은 국가와 개인 간 맺지만 국가기관, 공공단체끼리도 사무위탁을 하면서 공법상 계약을 맺고 이건 어디에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권력적이다라고 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손바닥 마주치니까 반대 방향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걸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죠. 서로 마주치면서 계약 맺는 거. 계약인데 국가가 등장하니까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쉬운 용어 중에 행정지도가 있죠. 지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교통지도. 교통지도 꼬리 물기 하지 맙시다. 지도를 하고.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던 시대에는 행정청이
우량 벽시가 개발되니까 농민들에게 심어보라고 행정 지도를 펴니다. 이게 행정 지도죠. 농민들은 이거 뭐 지도를 하는 거니까 강제하지 않으니까 거부도 할 수 있고 거부했다 해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들은 농사 지시면서 국가가 이 벽시 심어보라고 많은 지도도 하고 공무원들은 막 저 할당량 해가지고 지도하러 다니고 막 이랬었죠. 그런 게 행정 지도입니다. 이것은 강제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는 거 행정 지도. 지금도 그 교차로에 꼬리 물기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행정 지도가 이루어지죠. 이런 게 행정 지도다라고 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청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처분 내리고 이러는데 일방적으로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영업허가 취소할 때 행정청은 그냥 너 위반했으니까 무조건 영업정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은 행정 절차라고 해서 그 사람 권리를 뺏어가려면 그 사람에게 변명기를 주고 미리 통지해주고 뭐 엽서 같은 거 보내주고 그 사람이 또 전화 항의하면 다 받아주고 해서 사전에 그 사람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바로 교도소 보낼 수 없고 그 사람에게 변호사 만날 기회, 반박할 수 있는 기회, 재판 절차 진행시켜주고 그 다음에서야 유죄 판결 때려서 교도소 보내야 됩니다. 형사처벌도 그런데 행정법에서도 영업정지 등을 내릴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무원 되셔도 전화로 다 연락해주고 우편 보내고 그 사람 이의제기하면 다 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행정 절차죠. 행정권 발동함에 사전에 미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행정 절차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유제시가 근거제시죠. 세금 고지서 보면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당신은 얼마를 세금 내야 됩니다라고 이유제시를 일일이 다 써놓습니다. 이유제시하고요. 사전 통지에서 처분할 때 미리 통지 전화 다 해줍니다. 엽서 같은 거 보내줍니다. 나에게 변명기를 다 주죠. 청문해 줍니다. 청문 기회를 줘야 되고 공청회 같은 거 하죠. 그저 일반인 참여해서 공청회 같은 걸 하고 의견 제출, 행정청에게 나 이런 의견이 있다. 의견 제출하면 그걸 다 받아줍니다. 이제 수용은 하지 않지만 그 기회는 다 줍니다. 이래서 절차를 거치게 돼서 개인의 권리를 처음부터 미리미리 구제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가 사전 절차고 나중에 행정심판 소송이 사후적 구제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절차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보통 행정법의 한 절반 정도가 넘어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절차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의무불이행이 있으니까 강제수단, 손해전보, 국가배상 등 또는 행정쟁송 이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